저는 사실 그 되게 한국 영화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둑계의 전설, 이 조훈현과 이창호의 바둑 대결을 다룬 영화 승부로 얘기를 나눠보죠. 바둑을 직접 둬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청년님? 저는 도전을 많이 했는데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 머리에 돼요.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말씀이 왜 이렇게 저도 해봤기 네.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바둑을 가르치는 건 어. 좀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맞아. 아니면 이렇게 네. 계속 움직이거나 하는 거를 좀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주로 남자 아이들 많이 바둑을 어.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맞아요. 그 초등학교 딱 이제 학교하고 나면 바둑차가 와서 싣고 갔어. 바둑차가 왔었어요? 태권도 차처럼 저희는 이제 그 아파트 한가운데 바둑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기사님이 오셔서 다 태우고 갔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영화 속의 바둑 연습하는 장면처럼 네. 쭉 앉아서 이렇게 기원에 바둑을 쳐요. 네. 어린이들끼리 선생님이 이게 도와주면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바둑을 해봤다. 이렇게 내려놨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봤다까진 기억나는데 그 과정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청년님은 기억은 납니까? 아니요, 저는 바둑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아 그래요? 네, 바둑을 또래와 둬본 적도 없고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바둑판이 있었던 기억만 나요. 뭐 오목을 많이 했지 우리. 하고 알까기를 했겠죠. 알까기도 네, 많이 알까기. 하고. 사실 저는 알까기를 더 많이 해서 바둑은 잘 기억 안 납니다. 신바님도 바둑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네, 저도 바둑을 배우진 않았고, 네. 근데 저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고스트 바둑왕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흥미를 가졌는데 막상 이제 올려놓고 하기에는 이제 그 만화책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으니까 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이번 영화를 보면서 맞아.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영화를 같아요. 보면서 이 바둑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저기다 둘까? 음. 근데 바둑을 아는 사람은 그 영화가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대요.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바둑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 건지도 궁금한데 영화를 보면 조훈현이 이 제자에게 지고 슬럼프를 겪다가도 다시 바둑돌을 잡잖아요. 이게 뭔가 이긴다 이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둑 이 승부 영화를 보면서. 바둑을 하면서 이제 이 승부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상대방과의 승부도 있고 저는 보면서 조훈현 스스로와의 승부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막 처음에는 진짜 스승의 입장으로 이제 이창호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둑에 뭐 기세는 파랄이다. 파랄이 기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바둑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약간 무너진 느낌을 딱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창호한테 졌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고 내 자신의 어떤 오만함, 아집 같은 거를 이기려고 했었을 때 이제 그거를 다시 하게 된 게 동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기를 좀 깨부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와의 승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다시 바둑이 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청년님은요? 네, 저도 영화 자체를 처음에 내가 왜 이걸 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바둑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왜 이렇게 늦게 개봉했지? 하는 그런 호기심. 그리고 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배경이 그러니까 있었지만 유난히 구설수가 많았던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뒷심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됐던 것 같고 그 압도적인 힘은 역시 두 배우의 연기력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잘하긴 하더라. 영화 자체가 엄청 잔잔한데 음. 몰입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연출도 있었지만 연기력이었던 것 같고 조연들 연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큰 재미는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는 사람의 세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각자의 희열을 좀 채워줬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제자가 스승을 이기잖아요. 배움을 하는 사람이 배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겨버리면 이게 이 세대를 한번 뛰어넘는, 그러니까 윗세대를 이겼다라는 희열도 좀 있고 다시 또 도전하는 제자를 또 이겨요. 그러니까 관력은 죽지 않았다라는 기성세대의 희열도 채워주는 것 같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완벽한 승자가 없이 끝이 나서
두 세대가 자기만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흑백처럼. 그래서 영화가 좀 재밌던 게 아니었나 싶고 그 막 드럼 치는 억압적인 스승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위플래시. 위플래시 같은 느낌도 살짝 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 스타일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스승이 올가매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스승에 대한 저항심도 영화를 좀 계속 보게 했던 하나의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이 바둑이라는 게 집을 쌓고 또 무너뜨리고 이 바둑이 단순한 영화의 소재로만 쓰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청년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 영화 전반을 좀 어떻게 관통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청년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바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와 계속 연결되는 키워드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백이 서로 중간에 스승이 제자와 가르치는 교육을 할 때 바둑판을 확 뒤집는 장면도 나옵니다. 흑백에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불리함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런 순환적 모습을 계속 바둑이 좀 보여주는 게 좀 잘 잡은 연출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둑이라는 게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둑판이 밑에가 19개에서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결국 이 바둑판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제가 영화를 보고 궁금해서 이 바둑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 바둑에는 이렇게 사망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오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선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한 사회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준도 놓여져 있다는 것이 바둑판과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바둑판 안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지만 결국에는 무승부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바둑이 단순히 승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겨루는 게임처럼 드러나고 있지만 다른 세대의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서로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좀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바둑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신바님은요? 저는 이 영화 자체에서 계속 바둑을 두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인생을? 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조은현은 어쨌든 수많은 기사에서 또 이제 한국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의 타이틀을 막 제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바둑 두는 스타일도 그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좀 상대방 불안하게 심리전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이제 편하게 자세를 둔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이창호는 또 이창호 나름대로 바둑의 스타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게 그 전반에서 어떤 승부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의 인생이나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그 조은현이 가르침을 주면서 여러 가지 명대사를 남기는데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삶이랑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받았어가지고 대사들이 조금 맞지 약간 오히려 바둑보다는 그렇지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있지 뭐 답이 없다라든지 라는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되뇌이는 역할로 조금 영화 내에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바님이 생각한 승부는 어떤 의미였어요? 뭐 바둑 전체는 뭐 인생 이렇게 얘기했다면 맞아요. 승부에 대한 의미는? 승부는 아까 청년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스승과 제자의 승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과의 승부이기도 했었었고 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승부라는 것 자체가 이김과 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선택이 수많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예를 들면은 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를 두었을 때 이것이 스승을 이길 수 있는 수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스승을 이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정당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스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제자를 이기겠다는 그 수는 너무 명확하지만 그 이후에 지고 나서 이제 이 승부수를 띄운다고 했었을 때 나는 여기 이 정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내가 또 제자한테 가르친 것들이 맞았나라는 아마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답이 매우 옳다고만 이야기했었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옳은 것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런 전반을 좀 뒤흔드는 것이 승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영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관통해서 네. 우리가 느낀 것들을 얘기해봤는데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었어요, 청년님?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좀 더 제가 궁금했던 캐릭터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개인의. 남기철 씨가 진짜 아, 매력적이었죠. 맞아요. 예. 일단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그리고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저는 봤어요. 음.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적어도 이 영화에서 이병헌이 연기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좀 놀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실제 촬영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남기철 8단이었나요? 여기서 실제 대국을 둘 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승부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또 패자는 또 어떤 태도로 나서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가 이런 태도를 갖기까지의 서사가 궁금했어요. 물론 그도 수많은 좌절을 했을 거고 사실 우리가 승부라고 하면 이기는 게 먼저 나오지만 사실 프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지는 것부터 가는 건데 남기철이란 인물이 수많은 짐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성숙된 자세를 보였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이병헌의 이제 배우자로 나오는 아내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짧게 이제 그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의 긴장감을 모면하려고 하는 멘트도 나오고 불편한 장면도 나오지만 훨씬 더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이제 조은현의 배우자가 되는 그 아내분의 서사도 영화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웠죠. 네. 신바님은요? 저는 그 바둑을 둘 때 그 긴장감 이제 막 잘 살리기는 했었는데 네. 조금 뒤에 얘기가 아쉽다고 느끼기는 했었어요. 이제 너무 갑자기 시간이 흘러서 조은현이 갑자기 뿅 하고 잘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그 극복하는 이야기가 좀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창호도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짧게 다루고 되게 뒤에 물론 이제 러닝타임의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긴 했었겠지만 조금 그 이기고 난 뒤, 지고 난 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담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고민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이기기 위해 엄청 노력했을 거고 자기도 이기고 나서 엄청 고뇌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이사 가고 그냥 몇 계절 끝나고 이런 거여서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은 좀 다르네요. 그래도 영화를 보는 그 관점 자체가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습니까? 저는 아쉬웠던 부분은 딱히 없고 그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인께서 차를 운전해 주잖아요. 그때 조은현 구단이 항상 뒤에 같이 타다가 어느 순간에 앞에 앞자리로 가요. 타잖아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돌로만 승부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둘 수 있지? 이런 것들에 좀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다는 내용보다는 대단하다 바둑 기사들. 그리고 10시간이 넘는 대국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스포츠 경기도 10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상대의 수가 뭘지 생각해 보면서 10시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조은현 구단은 이제 빠르고 화려한 스타일, 또 이창호 구단은 느리지만 묵직한 스타일로 바둑을 두잖아요. 이게 뭐 개개인의 성격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인물에 더 가까운지 궁금했거든요. 청년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굳이 상대적으로. 네, 굳이 상대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사실 상대방의 도발을 잘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조급해요. 그래. 네, 그래서 보통 조현영 구단은 본인의 의지로 빠르게 가지만 저는 도발에 넘어가서 타인의 의지로. 쉽게 꼬이면 넘어가 빠르게 두지 않을까. 그렇구나. 이게 저는 좀 저만의 스타일을 묵직하게 지켜내는 걸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나 완전 그거로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이창호 구단 같은 스타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잠깐 청년님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도발에 잘 넘어가는. 아니 뭐 운전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운전할 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빠르죠. 화려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좀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실제 바둑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과 지향도 나올 텐데 어, 저는 아마도 조금 제가 어떤 조은현 저만의 구단 스타일. 기보를 갖춘다면 어. 상대방도 이렇게 요리조리 아, 공격할 것 진짜? 같고 좀 빠르게 이렇게 휘젓는 스타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신바님은요? 아, 저도 이 상대적으로, 질문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한숨을 쉬었죠. 저는 이제 이창호 스타일인 것 같기는 했었어요. 아, 이제 진짜. 조금 아닌가요? 아니, 뭐 궁금해서. 저는 어. 엄청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할 때도 이제 그 MBTI로 하면은 J 스타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모든 게 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에서는 이창호 스타일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이창호처럼 이게 묘수를 둔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느리게 가는 것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거에는 좀 조은현 구단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보이기도 좀 원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호전적인. 사회생활을 좀 하고 하면서 점점 인내심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창호 구단 스타일로 조금 변하지 않았나? 지금의 나는 그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를 스승님으로 가보죠. 이창호에게는 조은현 구단이, 또 조은현 구단에게는 세고의 겐사쿠가 있었죠. 스승이면서 뛰어넘어야 하는 라이벌 같은 존재인데 두 분도 뭐 그런 스승이자 라이벌 같은 뭐 존재가 따로 있습니까? 신마님? 저요? 네. 이 질문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스승이 날 때 아직 누군가를 찾아뵈거나 하는 분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질문이 스승이자 라이벌 같은 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고민을 곰곰이 하다가 굳이 따지면은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이제 스승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오케이. 그 저보다 어쨌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뭔가 할 때 디테일을 조금 챙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넓은 관점으로 보는 게 약간 좀 저는 배우는 입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부부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평소에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죠. 나는 너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배우자 각각 잘하는 게 있다라면서 이렇게 허허 웃음을 지으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뭔가 스승이자 약간 라이벌 어쨌든 이기고 싶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배우자였던 것 같아요. 청년님은요? 저는 너무 단순하죠. 전 지금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뛰어넘어야죠. 대학원생이지. 네, 근데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원생 입장으로서 네. 절대 넘을 수 없습니까? 맞아요.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까? 네, 격차가 너무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뛰어넘어야 하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함께 지내고 있지만 확실히 스타일은 다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걸 접목을 해보면 조은현과 이제 이창호의 스타일이 다른 걸 스승이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먼저. 그때도 그 스승이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나의 방식대로 네가 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저의 다른 스타일을 교수님들이 잘 받아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거기에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고 다만 저는 이창호처럼 뛰어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실력이 부족하다. 근데 아까 뭐 청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스승님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스승님의 제 교육을 받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묵직하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에게도 네.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은 빠르고 화려한데 제자가 느긋하고 천천히 가잖아요. 교수님들은 느긋하고 천천히 가시는데 제가 조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 네, 그래서 늘 서두른다, 빠르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왜 말을 하냐 등등의 어떤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속도를 유지한 채 어떤 걸 좀 보강해야 될지 조금씩 제 폼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걸 굳이 바둑과 비유하자면 저만의 기보를 이제 좀 채워 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경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씩 이제 알 것 같은 아니 근데 단계죠. 나만의 기보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 네. 않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스타일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청년님의 기보는 어때요 그러면? 일단 많이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고 지금 거의 4년 반째 계속 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혼나고 있고 계속 지고 지다 보면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복귀하다 보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수들이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안 갈 길을 정하다 보니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분명해지는 좀 것 멋있는 같고 말이다 근데. 네, 안 갈 길을 정하다 보니까 네, 가야 할 길이 네, 보인다. 보이는 것 같고 절대적인 시간, 음, 짐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조금씩 스타일이라는 게 갖춰가는 것 같고 요즘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서 제가 썼던 글을 익명으로 보냈는데 제 글인 걸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진짜. 네, 너가 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뭔가를 냈는데 이거 너 주제인데 너가 한 거 맞지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아, 그럼 하고 청년님만의 기보가 좀 생긴 거네. 그걸 요즘에 인지하고 있죠.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음.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인지하고 있고 사실 영화에서도 조훈현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조훈현 스타일은 책으로 나와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고 그 조훈현 스타일의 기보를 제자가 보면서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경로가 노출된 상태에서 겨뤘기 때문에 너무 옆에서 보는 이창호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던 거고 그와 같이 조훈현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책으로 만든 거는 직접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바둑에 있는 업계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텐데 업계 사람들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조훈현 스타일이라고. 저도 그걸 요즘 주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장하고 나만의 있군요. 네 기보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어. 싶고 아마 국제일 아나운서와 네. 신바이온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제가 볼 땐 두 분만의 기보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네. 고민해 봐야겠네요. 신바님은 어때요? 이 기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나만의 기보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님 이야기에 되게 동감을 했었던 게 네. 이를테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생각해서 내 스타일이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나와 봐서 그걸 좀 돌이켜 보니까 네.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더라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이게 쌓이는 거지 이게 나야라고 해서 맞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님이 말한 대로 어떤 거를 이제 내가 했다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나 누군가가 이건 너 같아, 너의 스타일이야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막 이렇게 추구하다기보다는 저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는 뭐 예를 해요.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보다 어떤 나이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거는 담지 말아야겠다. 이런 내가 적어도 나이 들었을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혹은 나는 어떤 스타일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는 그렇게 가기까지는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나만의 기보다, 나만의 스타일이다. 이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은 이게 되게 인정 욕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이게 점점 나로서 보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좀 바둑 얘기로 돌아와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로 바둑판 위에서 펼쳐지는 승부의 의미도 예전과는 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지상 최고의 기사를 가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변한 느낌인데 이 치열한 경쟁이 일상인 한국 사회에서 이 승부라는 걸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의미를 좀 함께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님, 네, 승부라는 이 의미 네. 어떻게 좀 개념화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창호가 뭐 잠깐 떨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읽고 바둑알을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흑돌인데
실수로 백도를 짚고 백도를 떨어뜨리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라는 건 결국엔 어떤 경쟁하는 그 경쟁의 무대 앞에서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게 그 승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둑 스타일이 참 다르다. 그러니까 이창호는 여전히 바둑판에 즐기면서 바둑을 하고 있고 이세돌은 알파고 이후에 바로 다른 판으로 넘어갔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얘기도 본인만의 기보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삶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기보 스타일을 찾으면 승부를 직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승부의 판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만의 스타일을 갖춘 선수인가? 그걸 좀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자기만의 기보가 세워진 사람이 프로가 되기 때문에 승부의 세계 앞에서 고민해야 할 건 이기는 것보다도 난 나만의 스타일을 갖춘 나다움을 갖춘 프로인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신바님 아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승부라는 개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이랑 싸워도 결국에 그 과정을 해내야 되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인 것 같고 그리고 승부를 즐긴다라는 마음이 저도 그렇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너무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교육 과정에서 우리들도 잘하다 보니까 결국 보여지는 게 결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매몰되게 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부라는 것도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면 좋겠다. 물론 이기거나 지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 임하고 그리고 이기든 지든 그 결과를 잘 승복해서 이 과정이 참 좋았구나 이 경험이 참 좋았구나라는 방식으로 조금 즐긴다라는 의미가 참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내재된 DNA가 호전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가 계속 그렇게 경쟁을 계속 시키잖아요.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뭐 나 혼자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과정을 잘 해보자라고 응원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영화 승부였죠. 별 5개 만점에 몇 개를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짧은 한 줄 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아니 콘클라베가 3점인데 네, 승부가 3.5예요. 콘클라베는 과한 설정이 있었는데 승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한 설정은 없었던 것 같아서 0.5점 더 드려보고 네. 저희 한 줄 평. 한 줄 평. 나만의 기보를 찾으면 승부는 끝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만의 기보를 찾으면 승부는 승부는 끝난다. 자, 신바님 별점부터. 저는 네. 3.5를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깎아서 3. 3. 3을 하고 네. 저는 사실 그 되게 한국 영화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요거 썸네일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네. 한국 영화 같았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뭐 감동도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어떤 성장담도 있고 해서 엄청 한국 영화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조금 더 뭐 청년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연을 조금 더 다뤄주었으면 그리고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컸던 편이어가지고 3점을 주었고 영화 덕분에 바둑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남기철 팔단은 조은현에게 비겁하게 피하지 말라고 또 이창호에게는 배우려 하지 말고 이길 궁리를 하라고 말하죠. 결국 승부란 결과보다는 나답게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영화 승부 보시면서 나는 인생이란 바둑판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국제일의 매거진 B 오늘 방송 포함해서 매일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바님과 청년님과 인사를 먼저 나누죠.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